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두 종목 오늘 둘 다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며 약간이나마 최근 만들어줬던 전 저점을 이탈하게 되었죠. 그래서 야, 이거 진짜로 가망 없는 건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곰곰이 여러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게 되면은 저는 뭐 그렇게 지금 나쁜 위치는 또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뭐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보시고 도움된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뭐 개별적으로 어떤 뉴스는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 두 종목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게 있죠? 제가 정말 몇 번이고 강조를 드렸지만 시장의 유동성이 좋으면은 올라가는 거고 안 좋으면 떨어지는 겁니다. 왜? 이 종목들의 실적을 보잖아요. 시가총액 대비로 봤을 때 아직도 고평가예요. 쌓아놓은 자산 가치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산 가치 아시죠? 시장 안 좋으면 20%, 많아봤자 30%밖에 시가총액이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 그러면 결국에는 그냥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얼만큼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느냐.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어야지 그만큼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 훨씬 더 미래 것을 현재로 끌고 올 수가 있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이 유동성을 결정하는 게 뭐냐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역시나 강조드리지만 미국 금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 미국 금리가 어떤 식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9월 기준으로 분명히 저번 주 초, 저저번 주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40% 전후로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었는데 지금 이 두 가지를 합치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몇 프로까지 올라오게 되었다. 68.5%. 그러면 여러분, 야, 이거 분위기가 이전보다 좋아진 거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에 대한 이 이유가 뭐 때문인지를 좀 말씀드리면 소비자 물가지수부터 해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되게 잘 나왔습니다. 둔화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얘도 좋았는데 생산자 물가지수 이게 다음 달 소비자 물가지수의 약간 선행지표의 느낌이거든요. 근데 잘 꺾였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향후 미국의 경기가 조금 더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될수록 더욱더 꺾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물가 안정에 큰 영향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 경기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정확하게 저번 주 금요일 날 나왔는데 와, 이게 꺾였어요. 그러면 최근 고용이 좋은 상황에서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이게 과연 금리가 될까 말까라는 부분 사람들이 보다가 물가가 확실하게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게 돼요. 이제 고용마저도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모든 것들이 진짜로 사이클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핵심 지표는 뭐냐? 일단 제조업, 일단 서비스업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제조업 지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PC 개인 소비 지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달 초에 이제 고용 지표가 어떻게 잡히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봤던 것처럼 다시금 CPI, PPI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이 둘 다음 달에도 괜찮게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진짜로 사실상 9월달 금리 인하가 확정된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연준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보고 지금은 속도를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정론이거든요. 근데 이제 곧이라는 얘기가 코멘트 단어가 보여지게 되면은 그럼 이제 얘는 줄고 얘는 올라가면서 이제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을 때 과거 사례를 통해 가지고 어떤 걸 노려보면 좋냐? 정확하게 작년 말에요. 금리 인하가 3월부터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10월 달부터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이에 대한 기대감 여기서 또 한 번 반복될 수도 있겠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상향 추세가 이렇게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단기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전략을 네이버에서 그리고 카카오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은 여기에서 가장 큰 상승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악재를 끊어낸 첫 번째 순간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향이 좀 갈립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느냐. 단타를 하겠다 하면은 그냥 첫 금리 인하만 먹고 나오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중장기로 이왕 하기로 한 거면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끌고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두 번째 성향인데. 자, 그랬을 때 예시로 볼 수 있는 구간이 어디다? 이거는 제가 계속 2019년을 보라
말씀드리고 있죠. 어떤 부분? 이런 부분들. 왜 여기가 중요하냐면요. 코로나 전에 이제 2019년부터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2.5에서 차근차근 계속 낮춰갔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금리 인하 할 때마다 올라가고 횡보했다가 일정이 있었을 때 한번 올라가고 요거 반복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계속되면 계속 우상향 잡히겠네. 막 전고점, 최고점을 간다. 장담은 못해도 최소한 현재 위치에서 요런 건 나올 수 있겠다. 그럼 여러분들은 금리 인하 계속되면 홀딩하시고 그런 다음에 금리 인하의 끝이 보여지게 된다. 지금 시장에서 보기로는 2.75에서 3.75 얘기하는데 네, 2.75 혹은 2%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러한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5.5에서 여기까지 빠지는 거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못해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1년짜리 적금의 모습을 할 수 있는 종목이구나. 그러면 이번 달 9월을 중심으로 만약에 관련 후속 지표들이 계속 여기에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눈 딱 감고 아 이제 몰빵을 해야 될 시기구나. 1년 보자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비슷한 시기에 있을 때마다 보통 2017년도 유동성 풀려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이때도 얼추 100% 정도 갔죠. 그래서 한 50에서 100% 정도? 1년에 이 정도면 전 충분히 만족스럽게 끌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백날 단타 해봐라. 중장기 하는 것보다 수익이 많이 나온다. 중장기로 뽑아낼 수 있는 그 구간이 이제 곧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차트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 역헤드 숄더도 나오네요. 엄청 크게 잡혔죠. 전 요거 여러분들이 의미부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본 걸 바탕으로 총정리하면서 영상 마치면 일단 첫 번째, 시장은 조금 안 좋고 가격도 빠졌지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금리 관련된 이슈는 이제 본격적으로 긍정적으로 잡히기 시작했다. 그래서 9월 기준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보고 그리고 실제로 높아지게 된다면은 이제 그냥 이것만 봤을 때 기준 잡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채권 보시면 됩니다. 채권이 강세 성향을 띈다는 건 매수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얘랑 주식이랑 이제 같이 움직일 겁니다. 그럼 얘 이제 계속 돈 들어오면 주식도 따라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는 이 첫 금리 인하 했을 때 이제 한번 크게 올라가는 요거 단타하실 분들은 요거만 보시면 되지만 중장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2019년 이때를 예시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때마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우상향 못해도 1년에서 1년 반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차트상으로 역헤드 숄더 나오고 있는데 추세 전환이 되면은 초기에 속도가 많이 날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하되 여기에서 수급은 외국인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외국인이냐? 이 우리나라의 금리가 가만히 있는데 미국의 금리가 떨어지면 원달러 환율이 좁혀지게 될 거거든요. 그럼 달러로 원화를 사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당연히 원화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많아지겠죠. 근데 가만히 두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주식 시장으로 돈을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한번 돈 들어오는 쪽으로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야 이거 외국인 픽이네. 예, 그게 어찌 보면은 상승장에 되게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카카오와 네이버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지금 핵심적인 내용 둘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맞춰봤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건 이 둘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나 성장이라고 엮이는 종목들이 다 반영이 되는 부분이라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잘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제가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 인사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이번 주 한 주 시작됐네요. 파이팅입니다.